네, 이번에는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말부터 동네 번영 회장 60대 신 씨가 동네에 사는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일명 건드렸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외진 곳에 있는 자신이 공도 회장으로 있는 공도장에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소문까지 났었고요. 다방 위층에 방을 얻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소문까지 났는데 확인 결과 신 씨가 다방 3층에 방을 얻어놨던 것은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본인이 살고 있는 가족과 사는 거주지에서 5분 거리였는데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억울하다면서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고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한 결과 자신의 궁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라는 끔찍한 소문이 났었는데요. 실제 이 피해 여성은 임신을 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 부모도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마을에 돌던 소문 속 가해자는 이 신 씨 한 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10명을 넘는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생계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피해자가 일했던 빵집 사장, 그 사장도 이 소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역 명물 빵집 주인인 송 씨는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시인했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빵가게 사장은 피해자가 성인이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3월 22일 장애인 중강간 혐의로 남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총 4명에 대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신 씨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유서를. 근데 억울하다는 내용이었고요. 본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두 가지 의견은 갈립니다. 진짜 작은 마을이어서 본인 명예가 실추돼서 살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아니면은 소명을 해야지 왜 극단 선택을 하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글을 남기고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자칭 명예자살이라고 하는 범주로 이전에는 다뤘었고 이 경우는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거의 명확히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왜 억울하다고 한 것은 순전히 그건 본인의 주장인 거고 실체적인 진실은 주변 사람들의 수사를 통해서 거의 밝혀졌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20여 년 전, 10몇 년 전 때 도농 복합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여성이 왜 대상이 되냐면은 지적장애 여성은 이제 자신의 판단하기 어려운데 시설에 수용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냥 동네 한 집 같은데 그냥 살게 하고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좀 모아주고 살게 하는 동네의 남성 집단들이 그걸 알고 빌미 삼아서 옛날 표현으로는 지금은 안 쓰지만 건드린다는데 강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집단 강간. 대부분 집단 강간이 벌어지고 그 집단 강간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고가 안 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둘이 공무원도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도 그냥 40대부터 60대, 70대까지도 다.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 10몇 년 전부터 계속 벌어졌던 일입니다. 가족들도 모를 것 같지만 알아요. 왜냐하면 소문은 소문에 돌고 자기 남편을 확인해 보니까 어느 시점에 나가고 안 들어오거든요. 하루 이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마을 소위 말하는 다방이 있고 3층이나 이렇게 방이 있는데 그런 걸 얻어놓고 하는. 그러니까 왜 이걸 얻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쓴 놈들이 있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집단으로 강간하고 돈 좀 주고 쌀 갖다 주고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더 비참한 거는 지적장애는요. 이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요. 사내 아이는 사산이 됩니다. 여자아이는 태어나는 여자아이도 또 지적장애가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20년 전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비참하죠. 이전에는 이런 거를 그냥 쉬쉬하고 그러다 또 어떤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똑같은 일을 거는 이게 나쁜 짓이죠. 이게 이제 아주 나쁜 짓인데 구조를 못 받았던.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주변 사람 소문을 확인하면서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어쨌든 소문만 따지면 1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명은 아니다. 4명을 지금 이제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마을에 소문이 난 게 5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요. 이거는 오래전부터예요. 5년 동안 4명이라면 사실 말도 안 오히려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경찰도 어차피 그 마을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 살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 헛소리고 실제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걸 수사를 확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요. 젊은 애들부터 나이든 뭐인데 그리고 보통 이 경우가 확인되면은 이 탄 마을이나 그 면 소재지 자체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처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처벌이 약하죠. 예, 약하면은 처벌 받은 후에 이 가해자들이 어디로 온지 거기로 와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갈 데가 없죠. 그 마을을 떠나야 돼요. 네. 그 마을을 떠났다가 한 2, 3년 다시 와요. 또 일이 벌어지면서 또 강간되는 거.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장애인 복지관의 재가 복지사들이 암암리에 이거는 알고 있고 조심합니다. 가서 산부인과 같은데 진료 기록 같은 거라든가 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를 이제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는 동네 유지들이랑 연결이 돼 갖고 또 쉬쉬하게 돼요. 이게 뭐 엉망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는 결국 돼가지고 이렇게 수사가 들어간 건데요.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한 들어가서 여자 약사분에게 이 사후 피임약을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주저리 말했다라고 약사가 기억을 하는데 사후 피임약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피해자는 약국을 떠났고 이때는 이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에 피해자가 한 슈퍼에 들러서 임신 키트를 산 적이 있었고요. 또 전에 이 피해자 몸에 이제 피가 잔뜩 묻어 있다라는 걸 목격담이 있어서 이 가게 여자 사장님께서 혹시나 하고 지금 이유를 물어보자 그때 강릉 시내 핸드폰 수리를 맡기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술을 먹이고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망쳤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자 사장분께서 신고를 해주셨고 이때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마을 주민들이 쉬쉬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가 꼬셨으니까 남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이런 좀 전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마을이 또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마을인데 마을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라고 이제 취재진들이 뭐 취재를 가면 언급자책을 굉장히 화나는 반응들을 많이 보였다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가게 여자 슈퍼 하시는 분이 외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된 거지. 그 마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다 신고 안 한 겁니다. 이게 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 어린 여성이 이렇게 당하는 걸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강간당해서 피가 질질 흐르고 사후 피임약 사러 다니는데 그걸 파출소로 데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젊은 여자가 꼬셨으니까 말이나 됩니까? 그럼 그게 5년 동안 꼬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앞서서 4명에 대해 조사 이루어진 바도 이 피해 여성분께서 일기 같은 거를 기록을 남겼는데 그때 이제 가해자들이 돈을 줬다고 해요. 성폭행을 하고 나서. 이게 저것 때문에 그렇죠. 돈 주면은 화대로 돼갖고 처벌 안 받는 아주 그냥 알량한 머리를 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들 얼마, 누구 5만 원, 뭐 몇만 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경찰이 추궁을 하고 수사가 돼서 이제 4명이 인정이 된 뭐 그런 그렇죠. 케이스라고 예. 해요. 네. 현재 지금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로 이제 데려가서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요. 피해자 아버지가. 그래서 이사 갈 돈도 없다. 마을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끄러워지면은 그럼요. 네, 생계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걸 또 빌미로 이런 짓을 하는 거고 네. 보통의 경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피해자 부모도 약간 지적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경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알면서도 자구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자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적장애 정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해자 탓이 아니고 그리고 이 처벌은 가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 가족들도 다
도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적장애 여성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니들 그 사내들의 이 집단적인 광기라고 이거를 명확히 알려주고 처벌을 해야지.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강간범이 되는 겁니다.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힘없고 약한 여성은 맘대로 그 집단 강간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이거 인간 사회니까 이게 동물 사회지. 앞서서 이제 형량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뭐 보통 이제 3년, 5년 요 정도 안쪽으로 이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을에서 또 타운하우스도 집단으로 써줘요. 그놈들이 그놈을 실제로 흑산도 네. 사건 때 그랬었죠. 마을 그렇죠. 사람들이 예. 탄원서를 뭐 예를 들면은 유일하게 지금 가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빠인데 예. 이 사람이 사라지면 자식들과 아내는 네. 먹을 게 없다. 그렇죠. 네.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한테 엄정하게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물려갖고 민사적으로 아주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범죄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이렇게 해봤자 기껏해야 많아야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고 실제로 2, 3년 뒤에 가보면은 그 마을의 저쪽 다른 구석에 다른 경계에 있는 다른 구석에 가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또 나와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똑같이 나와서 또 이장인이 하고 뭐 샘물 지도자니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나 바뀌는 게 없습니까? 제도가 아마 없기 때문에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경계에 있는 이 지적장애인 네. 분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봐주는 보호자가 없다라는 공적 것이 후견인. 네. 제가 계속 제도만 공적 후견인. 성인 공적 후견인. 제대로 세워갖고 이들을 공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뒤를 봐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모르진 않겠죠. 네, 그럼요. 피해자분께서 5년간 음. 겪어온 살아온 지옥은 어떠셨을지 너무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해바라기 센터에 들어가서 치료 중이라고 하니까요. 향후에는 뭐 그녀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죗값을 제대로 치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